115쪽 보세요. 자,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아야!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봐. 이거 연립방정식이다. 문자가 2개 나와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걸 잊으면 안 돼. 간혹 가다가 1차 부등식 하다가 이거 하잖아. 1차 부등식 때는 x밖에 안 나오는데 연립방정식은 x랑 y가 나오니까 y 써도 돼. 예. 115쪽이에요. 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 그치? 시속 3km. 속력이 시속 3km. 그럼 올라가는 길 여기 써놓고 길 밑에다가 속력 3km 시속 써. 이렇게 올라가는 길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다 x라고 쓰겠지 내가? 이렇게. 그 다음 내려오는 길은 일단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인데 시속 4km로 내려왔대. 그럼 내려오는 길을 거리를 이제 ykm라고 잡고 속력이 시속 4k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 그치? 그럼 일단 시간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 전체 시간 얼마나 걸렸대? 4시간 30분 걸렸대.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y 해서 전체 몇 시간? 4시간 반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좋아요. 4시간 반. 어? 4시간 반. 아니 그 시간이잖아 지금 단위가. 2분의 9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일단 이게 시간에 대한 식의 시간. 시간이 이제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웠어. 하나는 또 뭘 세울 수 있어? 거리 얘기하지. 거리 얘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지? 거리 뭐래 지금? 문제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 그럼 내려오는 길이 지금 y잖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4km 더 뭐래? 4km 더 먼 길. 그럼 4 플러스 해주면은 거리에 대한 식도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를 계산해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식만 쓰고 넘어가세요. 이거 식 이해 안 된 거 없지? 예담아? 식만 쓰고 식만 이해해. 니네 식만 이해해야 돼. 뭐 바다 적느라 바쁘면 안 되고. 자, 길이가 180m. 이거 열차 문제 니네 잘하지 않나? 길이가 180m인 A 열차가 터널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리고 길이가 120m짜리 B 열차가 철교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30초 걸린다. B 열차의 속력이랑 A 열차의 속력은 0.6배 차이가 나고요. 철교의 길이가 터널의 길이의 0.4배일 때 터널의 길이를 구하시오. 아, 그러면 지금 일단 내가 터널을 길이를 이거 모르니까 문제에서 지금 터널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터널 길이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이걸 x라고 써놓은 거거든. 이거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철교의 길이가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철교의 길이가 터널의 길이가 0.4배다. 그럼 얘가 x면 얘는 0.4x다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근데 지금 기차가 속력도 달라. B 열차의 속력은 A 열차의 속력의 0.6배래. 그럼 A 열차의 속력을 얘의 속력을 y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잡자. 오케이? 지금 여기 미터기 때문에 단위가. 그럼 요놈의 속력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몇 y로 잡아야 돼? 0.6y니 승현아? 맞지? 0.6y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속력은 뭐 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 자, 이때 얼마나 걸렸대? 시간? 처음에
40초 걸렸다. 40초. 자, 시간 분해. 자, 통과할 때 걸린 시간 40초 분해. 거리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예린아, 터널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걸린 이동한 거리는 x랑 180 어떻게 해야 되더라? 더해야 되지, 그치? 180 플러스 x. 이게 이 기차의 속력 y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원리로씩 세우면 돼. 120 플러스 0.4 x. 얘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간 얼마나 걸렸대? 30초 걸렸대. 그때 속력이 0.6 y. 0.6이니까 5분의 3 y다. 그럼 또 이렇게 식 두 개 나오지.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주면 또 x, y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y를 구할 필요가 없지. x만 구하면 답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터널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y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x 값만 빨리 구해주는 게 가장 빠를 거야. 그치? 그럼? 자, 일단 둘레 1200m. 이거 둘 다 똑같은 호수니까 둘레 1200m. 이것도 1200m. 같은 방향으로 돌 때랑 다른 방향으로 돌 때 식이 좀 달라.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더 빠른 놈이랑 더 느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예린이가 더 빠르고 주아가 더 느리니까. 그치, 주아야?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예린이가 이만큼을 간다고 치면 주아는 꼴랑요만큼 밖에 못 가. 자, 그럼 이때 생각해봐.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얘네 둘의 거리를 서로 빼주면 몇 바퀴가 나오겠어? 한 바퀴 나오겠지, 그치? 얘네 둘의 거리를 빼주게 되면 이때는 식이 이렇게 가야 돼. 거리의 차가 1200m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 때는 예린이는 이쪽으로 가는데 주아는 이쪽으로 오게 돼. 그럼 이때 딱 한눈에 봐도 얘네 둘의 거리를 더했을 때가 둘레가 되겠지. 그럼 이때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거리의 합이 1200m, 호수의 둘레가 되는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거리를 구하는 식이 뭐더라? 주아야, 거리는 뭐 곱하기 뭐더라? 그치,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그때 더 빠른 놈을 속력을 x, 더 느린 애의 속력을 y라고 해보자. 자, 거기 보면은 시간이 주어져 있을 거야. 자, 둘레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12분 후에 맞는데 시간이 12분이지. 이때 12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해주는 거지. 12분 각각. 그럼 요놈의 이동거리 12x, 요놈의 이동거리는 12y.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빼주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봐봐. 어차피 12 곱할 게 12로 똑같지, 승현아. 그럼 12로 묶어버리고 x-y 이렇게 가면 돼. 그냥 한 번에. 그럼 여기 1200m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자, 똑같아. 빠른 놈의 속력을 x, 느린 애의 속력을 y라고 잡고 시간을 이제 지문을 딱 봐주면은 4분 걸린대. 4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간인 4분을 곱해주게 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또 이제 거리가 되는 거니까 4x 더하기 4y가 1200이다. 그럼 여기서도 식 세울 때는 그냥 4로 묶어버리고 어차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y를 한 번에 써줘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12로 약분하고 4로 약분해서 풀어주면 돼. 그냥 됐지? 주아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배가 강이랑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 있어. 그럼 어쨌든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다 어때야 돼? 빨라야 돼, 그치? 그럼 더 빠른 놈을 x라고 잡을게. 니는 x가 앞에 있는 게 편하니까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 이렇게 잡아. 여기도 강물의 속력을 y, 배의 속력을 x 이렇게 잡아. 그치? 자, 그때 지금 문제 보면은 강의 길이 나와 있다. 강의 길이. 강의 길이가 이게 4km래. 똑같이 여기도 4km. 하나네. 자, 수진아. 그럼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이 어떻게 될까? 아니, 빠르겠죠, 당연히. 어떻게 빨라? x보다 더 빨라? 얼만큼 더 빨라? y만큼, 그렇지, 더 빠르겠지. 그럼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올 때 속력은 예린아, 당연히 내려올 때 속력 이렇게 되고 시간 얼마나 걸린지 나와 있지. 이거를 이게 킬로미터로 돼 있으니까 그냥 시간으로 쓸까 단위를? 보통 시속을 많이 쓰니까 킬로미터로 나와 있으면은 시간 단위로 써서 10분이니까 6분의 1시간. 그치? 시간 곱하기 속력 거리 4km. 주아야 이거 보고 있지? 이게 10분 시간이야. 이게 시간, 이게 속력, 거리.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 거야. 주아야, 예린아 일어나. 일어나. 그 다음, 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얘랑 어떻게 해야 돼? 속력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줘야겠지. 그치? 그럼 x에서 y를 뺀 게 속력이 되고, 이때 시간 얼마나 걸렸대? 시간 20분이니까 60분의 20이면 3분의 1시간 해서 거리 4km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또 얘랑 풀어주면 되고, 단위가 어떻게 돼? 속력 단위가 킬로미터랑 시간이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써야 된다. 답 쓸 때는. 그치? 그 밑에 풀어봐. 지금 얘네 그 115, 116 풀어봐. 그러니까 1문제나 물문제는 똑같아. 1문제면 전체 일의 양이 1이고 물문제면 전체 물의 양이 1이 되는 거야. 지금 이름 보면은 9번에 정수랑 정모가 있대. 이름이 정수랑 정모야. 왜? 자, 정수랑 정모가 각각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y라고 잡아. 정수랑 정모가 각각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y라고 잡아. 두 명이니까. 첫 번째, 정수랑 정모가 동시에 4일 동안 일하면 끝난대. 끝난다는 얘기는 일을 다 채운다는 얘기지. 4일 동안 했을 때. 그치? 그러면 정수도 4일 일하고 정모도 4일 일했으니까 둘이 합쳐서 일한 양은 4x 플러스 4y야. 그래서 일이 끝났대. 그럼 전체 일의 양을 다 채웠다는 얘기지. 그치?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정수가 먼저 이틀 동안 작업을 했대. 그러면 정수가 하루에 x씩 하는데 이틀 동안 했으니까 2x를 먼저 했어. 그리고 빠졌어. 그 다음 나머지 일을 정모가 8일 동안 일해서 또 일이 끝났대. 그럼 정모는 하루에 y만큼 일하는데 8일 동안 일했더니 다 해서 일이 끝났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x, y가 자연수로 안 나오고 분수로 나오지 항상. 그치? 왜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기 때문에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답 자체가 x, y가. 그럼 얘를 뭐 여기다가 곱하기 2 할까? 곱하기 2 하면 얘 답까지 한번 찾아볼게. 이거 x 찾아야 되냐 y 찾아야 되냐? 정모니까 y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4x 플러스 16y는 2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식에서 이 위에 있는 식을 빼줘. 여기서 이걸 빼. 그럼 몇 y야? 12y는 1이니까 y 몇이야? 12분의 1.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정모가 하루에 12분의 1씩 한다 이 얘기지. 그럼 얘 혼자 일하면 며칠 걸려? 다 하려면 12일이 걸리겠지. 자, 물 문제도 똑같이 가면 돼. A랑 B 수도를 이용해서 주아야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때 수영장 물을 전체적으로 그냥 1이라고 잡아. 1이랑 똑같아. 그때
이게 지금 분단이잖아, 분단이. 그치? 그러면 A가 1분 동안 채우는 물을 X, B가 1분 동안 채우는 물을 Y라고 잡으면은 1문제랑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12분 동안 같이 틀어놓으면 물이 가득 찬데, 그러면 12X 플러스 12Y가 1이다. 둘 다 12분씩 튼 거니까. 그치? 그다음 두 번째, A로 10분 채운 후, 그럼 10X. 나머지 몇 분 동안 B로 20분을 채우면 또 끝난대. 또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그럼 이거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자, 일단은 8%의 소금물 200g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8%의 소금물 200g 이렇게 쓰잖아, 우리가. 8%의 소금물 200g에서 일단은 문제에서 뭐래? 떠낸대. 떠낸다는 거는 더한다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지. 그럼 빼, 그냥. 자, 똑같은 거 빼는 거지. 8%짜리를 빼냈어, 지금. 근데 얼만큼 퍼낸지 몰라. Xg 이렇게 써, 그냥. 그 다음 떠낸 양만큼 물을 부어서, 그지 같은 문제네요. 떠낸 만큼 다시 물을 부었대. 물을 부었다는 건 플러스지. 자, 물은 농도 몇 %야? 0% 쓰면 돼, 그냥 0%. 근데 어쨌든 Xg을 다시 넣은 거야. 떠낸 만큼 부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2%의 소금물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더 넣었더니, 자, 여기다가 2%를 얼만큼인지 몰라. 여기서 그래서 Yg이라고 잡을 거야. 더 넣었더니 몇이 되었다? 농도가 3% 소금물 320g이 되었다. 그럼 일반적으로 소금물 문제는 이렇게 딱 비커 만들어 놓고 소금에 대한 식과 전체 질량, 소금물 질량에 대한 식을 세우면 돼. 그러니까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랑 소금물에 대한 식. 소금물은 그냥 얘를 다 더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소금물은 200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Y 320. Y가 바로 나오네, 그러면. 그치? 200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Y는 320. 맞지?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은 어떻게 하면 돼?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하면 돼? 얘랑 그냥 뭐 했더라? 우리? 어떻게 해서? 그냥 곱했잖아. 원래는 이거였어. 100분의 8 곱하기 200. 맞지? 100분의 8 곱하기 X 100분의 0 곱하기 X 100분의 2 곱하기 Y 100분의 3 곱하기 320. 근데 100분의가 다 있잖아. 그럼 니는 어차피 양변에 먼저 100을 곱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커를 다 채워놓고 나면은 100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얘랑 곱하면 돼. 그럼 1600. 자, 마이너스 8x 플러스 이거 그냥 0 이렇게 가면 돼. 그치? 여긴 소금이 없잖아, 실제로. 그럼 여기는 플러스 2y는 곱하면 960.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2y는 얘 넘어가면 몇이니? 마이너스 640. 그럼 일단 여기서 y가 120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다 y에다 120 넣고 넘기면 x 구할 수 있겠지, 그치? y에다가 120 넣고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x는 241로 넘어가면 몇이냐?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이렇게. 그래? 그러네. 240. 880. 그럼 110이 답이겠죠?
y에다 120 넣으면 240이니까 넣으면 880. 그럼 x는 110. x 구하는 게 문제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비커를 그렸을 때 쉬운 게 뭐냐면은 소금을 채우던 물을 채우던 그걸 다 비커로 그리는 거야. 처음에 헷갈리면은. 그 다음에 농도를 물을 채웠다 하면 그냥 0으로 쓰면 되고, 근데 소금을 더 부은 경우도 있잖아. 소금을 부었을 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100%라고 쓰면 돼. 그냥 다 써. 그러니까 뭐를 붓고 뺐대. 그럼 이거를 붓고 빼고 붓고 붓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냥 뭐 물이면은 0%, 만약에 소금을 더 부은 거면은 100%라고 쓰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그냥 좋아요. 자, 단백질이 A 식품에는 단백질이 20%가 들어있고 지방이 30%가 들어있대. B가 나는 더 좋네요. 나한테는. 저는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B 제품에는 단백질 40%, 지방이 10% 들어있대. 두 식품만을 먹어서 단백질이 30g이 나와야 되고, 단백질이 30g, 지방이 몇 그램? 지방이 몇 그램이야? 20g을 섭취하려고 한다.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단백질에 대한 식을 세우고 지방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잖아. A랑 B를 섞어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 단백질에 대한 식은 이런 거야. 봐봐. 단백질만 뽑아와야지. 야, A의 단백질 몇 %야? 20%지. 그럼 Xg 중에서 20%가 단백질이니까 100분의 20X가 A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 B에 있는 단백질은 더하기 100분의 40Y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그 뭐 단백질 30g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같은 원리로 이쪽도 그냥 지방에 대한 식만 뽑아다가 쓰면 돼. 그럼 A는 Xg 중에서 30%가 지방이니까 100분의 30X 더하기, 여긴 10%밖에 없네. B에는. 그러면 10%가 Yg 중에서 10%가 지방이니까 이렇게 뽑아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20g이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냥 XY. 끝이죠. 얘는 뭐 원가를 여기는 XY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가 정가는 근데 나올 때마다 문제 살짝 바뀌면 또 어려워지잖아. 그치? A의 원가를 X 누구야? B의 원가를 Y. 그러면 원가의 합이 23,000원이래. 그럼 X 플러스 Y는 23,000이다. 일단씩 세우고 이렇게. 그 다음 각각 이익을 A는 20% 이익 붙이고 B는 30% 이익 붙인대. 그럼 이게 지금 원가에 대한 식이었고 이익에 대한 식도 니네가 세울 수 있잖아. X 중에서 2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20X, B는 30%의 이익이니까 100분의 30Y. 그럼 이게 이익의 합이지. 그럼 이익의 합이 5,400원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활용 문제는 XY 잡았다고 해서 XY가 답이 아닐 경우가 좀 많아. 그치? 이거 지금 XY 답 아니야. A 상품은 얼마에 팔았는가? 즉 A의 이제 정가를 물어보는 거지. 정가. 그치? 그럼 이제 X를 구한 다음에 20% 이익 붙여서 답을 내주면 되겠지. 자, 이긴 사람은 두 계단.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영희가 이긴 횟수를 영희의 이긴 횟수 X. 철수니? 철수의 이긴 횟수는 Y. 그럼 이걸 갖다가 영희랑 철수의 위치를
일단 만들 수 있지. 그치? 자, 이기면 2계단 올라가고 지면 1계단 내려간다. 그럼 이제 0이의 위치는 어떻게 돼? 0이? E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얘는 X반 이겼고 진횟수가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철수가 이긴 만큼 얘가 졌을 거니까. 그치? 그냥 철수의 위치는 어떻게 돼? 2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일단 문제 봐봐. 0이는 처음 위치보다 7계단 올라가 있었고 그럼 얘는 0의 위치는 플러스 7이고요. 철수는 2계단 내려가 있었다. 내려가 있었으니까 처음보다 내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